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면 팔 것처럼 살아. 우리가 사는 걸 기술이라 그러고요. 파는 걸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은 뭐 끝까지 강남 불패는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저는 아마 제 살아있는 동안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7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분양가가 오르는데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앞서서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이 집 사기 좋은 시기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상향 쪽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아직 집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저희 때도 제일 먼저 이제 산 집들은 대부분 일기 신도시 집을 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 해서 그죠,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상담을 해보면 요즘 젊은 주택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남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좀 가능한 그 상품을 고르시면 저는 충분히 이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집값은 비싼데요.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값은 언제나 이제 비쌌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끌을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영끌이란 말이 생겼는데요. 저희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떨어 넣어가지고 집을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예, 그래서 항상 원래 영끌을 하시는데 예전하고 이제 다른 점은 어쨌든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집값이 더 높으니까요.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하실 필요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집은 저는 지금 사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 분양가가 내년에도 오를 거냐 내릴 거냐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분양가는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자재비도 계속 오르고 그렇죠. 더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분양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 한 채를 사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둘이 벌어도 한 20-30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말씀은 모아서 그때 사려고 하면 이미 집값은 도망가니까 예.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옛날 선배들도 무리해서 샀다 집이라는 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집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잘 안 빌려주긴 한데 네.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뭐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네. 대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저는 뭐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도 있으니까요. 대출을 활용해서 사시고 정 안 되면 나는 뭐 대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DSR이라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난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갭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전세를 끼고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한 채 사는 거는 저는 이거 투기라고 보기 힘들고요. 내 자금 여력에 따라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4년 후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정한다 그러면 그냥 갭으로 사시든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걸 인수하시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됐어요? 예. 집 샀는데 내가 안 들어가. 예. 그리고 대출을 주고 이제 집값을 해결하잖아요. 예. 신축에. 예.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 또 안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 2021년 2월부터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으세요. 예, 이제는 그 안 들어가시고 전세를 주셔도 물론 이제 공공주택은 여전히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그게 아닌 주택들 우리가 소위 최근에 이제 사전 청약을 하는 뭐 3기 신도시 이런 데들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주택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고 임차를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분양을 했는지 언제 입주를 했는지 이런 거 좀 따져보시고 우리나라에 집 살 때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대출도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대출도 고려하셔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출은 금리 외에 뭘 고려 또 해야 돼요? 예,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금리만 따지시는데요.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최근에는 이제 이거 변동형으로 하느냐 고정형으로 하느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따지셔야 되고요. 지금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동형이 좀 유리하다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 언제 떨어질 거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두 개 합친 혼합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정 기간 동안 고정으로 가고 그 이후에 맞습니다. 예, 짬뽕하고 짜장면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혼합형 상품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뭐 끝까지 강남 불패는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저는 아마 제 살아있는 동안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소위 하는 재력가라든지 조금 그런 분들이 다 강남에 삽니다. 아니 네, 한남동이 더 비싸던데요? 거기는 제가 사는 분들을 뭐 저도 잘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천동이나 한남동에도 되게 부자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네. 그거는 맞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뭐 정치, 스포츠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강남에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길 막히고 막 그러는데 거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남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의아해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부동산 쪽 일을 할 때 네. 저희 때만 해도 뭐 그 부동산 쪽 일하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인력들이 안 할 때인데도 네. 그때 선배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우리 땅 보러 이렇게 다니고 네. 이러면 이렇게 선배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시골에 가면 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 여기 살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런 데 살면 큰일 나. 막히고 매연나고 사람들로 지지고 볶는 데가 살아야 돼. 네. 예, 거기가 가격이 올라. 이렇게 그러네. 이야기했는데 그거 그게 뭐 맞네. 예, 유동인구 많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금융의 중심지들이 대부분 강남이나 뭐 우리가 삼도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화문 뭐 이런 데 이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강남은 뭐 계속되지 않을까. 모든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울 도시계획을 살펴보시면 미래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7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도심 중에도 우리가 강남은 이제 그냥 강남 도심이라 그러는데 광화문 또 도심이고 그죠? 여의도도 도심이죠. 여기는 다 비쌉니다. 거의 뭐 좀 괜찮은 아파트는 1억씩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7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상암도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상암. 예, 상암. 여기, 그리고 여기. 예, 저도 마곡에 있는데요. 마곡. 마곡 그다음에 중심. 잠실, 뭐 용산도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인데 용산은 사실은 지금 잠실과 같은 송파구보다도 평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제 도심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 7광역 중심이 청량리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왜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냐 그러면 여기 일자리를 다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철도를 또 놓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직주근접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어차피 철도라든지 편의시설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철도가 내 사는 지역에 올지 안 올지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무조건 철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7광역 중심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중에 뭐 나중에 요걸 듣겠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도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번잡스럽던데 거기도. 예, 그 하차 인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역 중에서 전철역 중에서 서울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력이 근무하지만 사실은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의 고급 일자리는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해서 바이오, IT,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몰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걸 클러스터라 그러는데요. 이런 게 잘 들어오지를 않고요. 그다음 대기업도 없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앞에서도 말씀 나눴던 판교 같은 경우는 제2 판교도 있고 제3위 판교도 지어지고 있고요. 마곡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조 가까이 되는 대형 개발 사업이 3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유망하다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그 일자리가 많은 데보다는 뭔가 이런 클러스터형으로 돼 있는 일자리를 좀 찾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인구 분포 같은 걸 보더라도 너무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서울로 들어와서 살려니까 집값이 너무 걱정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를 대체할 다른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빌라나 이런 거 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빌라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하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을 완전히 그냥 떠나버렸어요. 투자자분들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또 긍정적인 면에 있어 수급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나 오피스텔도 주거 선호 지역에 있는 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역 근처에 이제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동이나 이런 쪽에 살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30억, 40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이제 조금만
뭐 근처에 보면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뭐 5억씩 요런 가격대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빌라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상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상품들, 이를테면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원룸형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역을 지나다시다 보면 갑자기 웬 건물이 막 들어서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인데요. 아, 맞아요. 예, 예. 네. 그거 많이 짓던데요? 예, 많이 지었습니다. 네. 많이 지었는데 그게 주변 시세 대비 한 7, 80%도 안 되는 가격에 네. 월세를 놓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다 죽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오피스텔이 뭐냐 그러면 방이 하나 있거나 두 개 있는, 그나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뭐 이런 상품들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이라 그러죠. 그런 그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 구역이 지정돼 있고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보통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다 그러면 자식 명의로 그냥 증여해드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그렇게 그 무조건 그냥 나쁘다고만 이렇게 몰 상품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내 또래가 오면은 자식한테 증여해서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연령대별로 투자 방식이나 집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예. 20, 30대, 30, 40대, 뭐 60, 70대까지 예.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이렇게 내 집 마련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울 좀 외곽이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개선되는데, 제가 그냥 역을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구성역이라고 용인에 있는데요. 그게 용인역으로 바뀝니다. 원래 이제 구성역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인역으로 바뀌면서 아직 이게 GTX가 뚫리질, 여기 개통을 안 했어요. 그런데 6월 달에 제가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여기 개통됐다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지역들을 사시면 이게 호재가 좀 있으니까 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곽에 좀 저렴하지만 뭔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수익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걸 일으키시더라도 본인 사정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거치 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자금 계획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4050은 저는 무조건 갈아타기로 해서 계속 서울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4050은 서울 도심으로 계속 들어오시는데 이제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 유의를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수익성보다는 이제 황금성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놔도 잘 팔리는 거. 그게 이제 갈아타기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뭐 수익성도 있고 황금성도 있고 뭐 안정성, 요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이때는 뭐 제가 볼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것보다 황금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자본이 어느 정도는 축적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뭐 1, 2억만, 2, 3억만 보태면 또 갈아타기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사시고 뭐 커뮤니티 좋은 거 사셔가지고 저 지역들을 이제 나는 강서에 있다가 마포로 가시고 마포에 있다가 또 강남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계속 하시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또 대출은 이제 저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소득의 정점에 있으니까요. 60, 70대 분들은 이제 은퇴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는 하시되 역 갈아타기 줄이고,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뭐 이게 불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없는 상품이잖아요. 이걸 빨리 현금화 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이제 은퇴 나이고 하다 보니까 주택연금 같은 걸 하시더라도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 있는 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지도 아마 안 지금 해주잖아요. 못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10억 초반대가 가장 적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이 뭐 30억, 40억이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뭐 자식 좋은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마시고 빨리 그냥 상속하지 마시고 그죠. 미리 좀 증여도 하시면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좀 정리하시고 좀 좁히시고 그렇다고 해서
외곽으로 가시는 건 전 별로 권해드리지 네. 않고요. 예, 도심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좀 은퇴 대비를 하시면서 좀, 좀 줄이시는 방향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사는 시기다. 예. 그리고 집을 갈아타는 상태에서는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소위 얘기해서 지르고 예. 그 다음에 향후에 먼저 사고 파는 게 낫겠네 이런 때는 그죠? 아, 근데 팔고 사셔야 됩니다. 아하, 지금 팔고 1주택자들. 살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네. 우리가 그 갈아타기라고 또 네.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사시기에는 지금 참 고민되는 시기라고 저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또다시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안 보시면 좋은데, 셀코 TV는 보시고, 유튜브에 이상한 막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학적 베이스가 전혀 없는데, 막 50% 폭락하는데, 50%가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IMF 때도 30%가 안 떨어졌는데, 그때는 대기업이 많이 망했는데,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50% 떨어진다는 건 그건 전혀 진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못 사시는데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 갈아타기 하는 건 큰 부담은 없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더 보태시거나 이러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주거 상향을 하시는 경우가 갈아타기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지금 40대, 50대인데 갑자기 강남 살다가 구로로 갔다 그러면 친구분들이 전화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뭐 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갈아타기는 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 좋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팔리고 오히려 가격도 오르고, 그런데 이게 내 집이 지금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좀 내 집을 정리하시고 사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이제 주거선호 지역 가격이 오르니까요. 거의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팔고 난 다음에 한창 있다가 뭐 사는 거 보러 다니셔도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팔고 사고를 이제 거의 같이 해야 되고요. 어쨌든 1주택자 같은 경우 갈아타기 하기에도 지금 나쁜 시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저는 좀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독하게 하셔야 돼요. 독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좋은 걸 파셔야 돼요. 좋은 걸요? 아니 똘똘한 1주택이라면서요. 나쁜 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안 팔리지. 그러니까 일단 좋은 거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 남았을 때 보시고 이제 여유가 되실 때, 그죠? 뭐 이렇게 더 주거 상향을 하신다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쁜 걸 팔려고 하시면 물론 이제 나쁜 것도 파실 수 있죠. 근데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9억에 내놓으셔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러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똘똘한 채로 모시든, 아니면 뭐 좋은 거를 이제 좋은 가격에 파시든, 뭐 하여튼 정리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부동산 기왕에 내가 집을 사면 그 집이 오르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산 집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그건 내가 가능한가? 글쎄 그걸 잘 모르겠네.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면 팔 것처럼 살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팔 것처럼 살아? 네, 그러니까 팔 걸 생각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걸 기술이라 그러고요, 파는 걸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파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정말 안 팔릴 때도 있고요. 내 상품이 갑자기 뭔가 상권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팔 걸 생각해서 그걸 고려해서 본인들이 사셔야 된다. 그러면 정말 상품에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지금은 아주 그런 걸 고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 조정도 해주고요. 좋은 층, 좋은 향, 이렇게 매물들을 고르면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는 단지라고 하더라도 제일 좋은 층, 제일 좋은 향, 이런 걸 사야지 나중에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층이 2층이나 3층 나누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향도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남향이고, 그죠? 그 다음 동남향이고, 그 다음 남서향이거든요. 네, 이런 순서로 이제 본인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이 지역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도 그 단지 내에서도 최근에는 가격대가 많이 달립니다. 예, 층이나 향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좋은 상품을 사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1년 있다가 물어보고 또 와가 또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문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누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할 정도는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 많이 아는 걸 무슨 전문가처럼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남이 이야기하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현장으로 나가보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 부동산 현장은 그냥 단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그래 가셔가지고 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임장이라 그러거든요. 네. 부동산 보러 가는 거를. 임장을 취미로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좋은데 집 보러 다니시고 집사람하고 뭐 남편분하고 이렇게 다니시면 노하고 눈이 계속 높아지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그리고 이거 하시는 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습관화 시키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보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 가시면서 이 습관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신다 그러면 뭐 충분히 저는 좋은 상품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미래의 고급 일자리 주택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책을 내셨어요. 이 책 내용이 예.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입니까? 맞습니다. 직주 근접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들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직주 근접은 시간상의 함수니까요.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말씀드렸던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리가 많다. 지방에 가보시면 그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장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원룸들이 있는데요. 원룸이 임대는 잘 되는데요.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그 미래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고급 일자리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은 이제 지역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심영석 교수님과 함께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집을 고르고 어떤 집을 어떻게 이걸 마련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